여보,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알았어. 잠깐만.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보,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아내 한수미 52는 남편 김진수 55에게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TV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잠깐만. 수미는 익숙한 반응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25년, 이제는 이런 무관심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중견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연봉 9천만 원. 중산층이었지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갈까요? 나 골프 약속 있어. 또요? 우리 언제 같이 시간 보냈어요? 수미야, 나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이해해줘. 수미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25년간 늘 그랬듯이 수미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뒀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민호 23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고 작은아들 준호 20는 대학 재학 중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살잖아. 진수는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나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 집안일이 뭐가 힘들어? 나는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수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진수의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미야, 오늘 동창회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정말? 좋아요. 수미는 오랜만에 외출할 기회가 생겨 기뻤습니다. 동창회장에는 10명 정도의 동창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석, 56세. 진수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이었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이야. 민석아, 너 완전 젊어 보인다. 민석은 IT 회사 대표였습니다.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이었고 민석의 자산은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수미 씨?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은 수미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수미는 민석의 세련된 외모와 여유로운 태도에 놀랐습니다. 수미 씨, 진수 이 친구가 정말 복받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민석의 칭찬에 수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수는 한 번도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우세요. 52세라고 하셨죠? 40대로 보여요. 수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석은 자연스럽게 수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미 씨는 취미가 뭐세요? 저는 특별한 취미는 없어요. 집안일만 하다 보니. 그럼 안 되죠. 수미 씨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죠. 제가 좋은 헬스장 알아요.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옆에서 민석아,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민석은 아니야. 수미 씨도 건강 챙기셔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미는 생각했습니다. 민석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네. 진수와는 완전히 다르네. 며칠 후 민석이 수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미 씨, 제가 말씀드렸던 헬스장 정보 보내드려요. 제 지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수미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 후 헬스장에서 우연히 민석을 만났습니다. 수미 씨, 여기 오셨네요. 민석 씨도 여기 다니세요? 네, 저도 여기 회원이에요. 같이 운동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운동했고 운동 후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수미 씨, 결혼 생활은 어때요? 행복하세요? 민석의 질문에 수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평범하죠. 뭐? 평범? 진수가 수미 씨한테 잘해줘요? 그냥 보통이죠. 민석은 수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수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수는 아내를 잘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수미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25년간 참고 살았다니. 민석의 말에 수미는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끔은 힘들어요. 수미 씨는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해요. 이렇게 아름답고 똑똑한 분인데. 민석은 계속 수미를 칭찬했고 수미는 점점 민석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카페, 레스토랑. 진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헬스장 가요. 응, 잘 다녀와. 진수는 수미가 건강 챙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저 헬스장만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수미에게 고백했습니다. 수미 씨,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수미 씨를 좋아해요. 뭐? 수미는 놀랐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지적인 분을. 하지만 민석 씨, 저는 유부녀예요. 그리고 민석 씨는 제 남편 친구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솔직히 진수는 수미 씨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잖아요. 민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수는 수미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석은 수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미 씨, 저랑 함께해요. 제가 수미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수미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몰랐습니다. 민석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수미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진수에게 더욱 무관심해졌고 짜증을 자주 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나 바빠요. 왜 요즘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에도 당신은 나한테 무관심했잖아요. 진수는 아내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이러지? 하지만 진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갱년기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미는 민석과 더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진수와 민석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나를 존중해 주는데 진수는 나를 당연하게 여겨. 민석은 부자인데 진수는 평범한 월급쟁이. 민석은 세련되고 멋진데 진수는 그냥 평범해. 수미의 마음은 점점 민석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자. 진수와 헤어지고 민석과 함께 살자. 하지만 수미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6개월 후 수미와 민석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미, 오늘 제 별장에 갈래요? 별장이요? 네, 강원도에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같이 가요. 수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알았어요. 수미는 진수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여보, 대학 동창 모임이 1박 2일로 있어요.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진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별장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션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수미 씨를 위해 준비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수미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짜릿함도 느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수미에게 말했습니다. 수미, 이제 진수와 이혼해요. 뭐? 우리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 싫어요. 당당하게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애들도 있고 애들은 다 컸잖아요. 민호는 취업했고 준호도 대학생이에요. 이제 수미도 수미 인생 살아야죠. 민석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혼하면 수미 저를 믿어요. 제가 수미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돈 걱정도 필요 없어요. 제 재산이 200억이 넘어요. 200억. 수미는 그 숫자에 현혹되었습니다. 200억. 진수는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 알았어요. 이혼할게요. 수미는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미는 진수에게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25년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뭐, 내가 언제? 맨날 무관심하고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골프만 다니고. 수미야, 갑자기 왜 이래? 나 이혼하고 싶어요. 진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이혼? 네, 이혼해요. 우리 더 이상 사랑도 없잖아요. 수미야,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 25년이 행복했어요? 저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진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수미야, 무슨 일이야? 대체 다른 사람 생겼어요. 뭐? 수미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다른 남자 좋아해요.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 누구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말해. 누구야? 수미는 침묵했습니다. 진수는 직감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인가? 다음 날 진수는 수미를 미행했습니다. 수미는 명품 카페로 갔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진수는 그 남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자신의 절친 대학 동창 강민석이었습니다. 진수는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수미와 민석은 다정하게 대화했고 손을 잡았고 심지어 키스까지 했습니다. 진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민석이가 내 아내를, 내 친구가. 진수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아. 민석과 수미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진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내 친구잖아. 어떻게 내 아내랑. 민석은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랑하거든. 뭐? 사랑? 그래, 나는 수미를 진짜 사랑해. 너보다 더. 진수는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수미가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여보, 나한테 여보라고 하지 마. 넌 이미 내 아내가 아니야. 진수는 수미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수미,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25년간 나를 무시했잖아요. 이제 내 차례예요.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맨날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골프만 다니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게 무시야.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일만 했죠. 나한테는 무관심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민석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진수야, 진정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 이 새끼가.
진수는 민석을 때리려 했지만 카페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며칠 후 수미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사인해요. 수미야,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전 이미 결심했어요. 애들은? 민호랑 준호는? 애들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진수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하죠. 집이랑 예금, 총 재산, 마이너스 집 아파트 8억, 마이너스 예금 2억, 마이너스 총 10억, 각자 5억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진수는 결국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불륜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해해줘. 이해. 아빠 친구랑 바람 피우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민호야, 엄마가 25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준호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는요? 우리 가족은요?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실망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수미는 5억을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석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미, 축하해요.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민석 씨. 민석은 수미에게 강남 고급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정말요? 고마워요. 수미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수미는 몰랐습니다. 민석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혼 3개월 후 수미는 민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민석은 수미에게 명품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고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수미, 이거 받아요. 샤넬 가방. 와, 고마워요. 수미가 예쁘니까 예쁜 거 사줘야죠. 수미는 이런 대접이 처음이었습니다. 진수는 한 번도 명품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자주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민석 씨, 누구랑 통화해요? 아, 회사 일. 민석은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팅이 길어져서. 어느 날 민석이 샤워하는 동안 수미는 민석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석 오빠,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발신자 지연. 수미는 충격받았습니다. 지연이? 누구야? 더 많은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민석, 지연아, 미안. 오늘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지연, A 오빠 요즘 너무 안 만나줘요 유유. 민석, 다음 주에 보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수미는 더 뒤졌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민석, 수진. 수진 오빠, 저번에 준 목걸이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민석, 우리 수진이 예쁘니까 더 사줄게. 수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어? 사진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여자들과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들, 20대 30대로 보이는 여자들. 수미는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민석을 추궁했습니다. 민석 씨, 지연이가 누구예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핸드폰 봤어요. 수진이는 또 누구고요? 민석은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거. 그냥 친구들이에요. 친구. 이게 친구예요.
수미는 카톡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미 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벼운 만남이에요. 가벼운 만남. 네, 그냥 식사나 차 한잔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목걸이를 사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민석은 짜증을 냈습니다. 수미 씨,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업가예요. 사람들 많이 만나야 해요. 사업가가 20대 여자들한테 목걸이를 사줘요. 그게 네트워킹이에요. 이해 못해요. 수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수미 씨,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뭐?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구속받는 거 싫어해요. 수미는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나만 만나는 게 아니었어. 며칠 후 수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민석의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수미 씨? 어머, 진수 부인 아니세요? 아, 네. 저 이혼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민석이랑 사시는구나. 들었어요. 네. 근데 수미 씨 조심하세요. 네. 민석이 그 사람. 원래 유부녀 전문이에요. 뭐? 동창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원래 유부녀들이랑만 만나요. 취미가 그거예요. 유부녀 꼬시는 거. 그게 무슨, 진짜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명은 넘어요. 다 유부녀였고 다 이혼시켰어요. 수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는 절대 재혼 안 해요. 그냥 몇 개월 사귀다가 버려요. 버려요? 네, 새로운 여자 생기면 바로 버려요. 수미 씨도 조심하세요. 수미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민석 유부녀로 검색하니 몇 개의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한 여성의 글. 저는 40대 유부녀였습니다. 강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나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개월 후 저를 버렸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그는 유부녀 사냥꾼입니다. 다른 여성의 글. 저도 강민석한테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여자들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유부녀 전문입니다. 수미는 울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속았어. 그날 밤 수미는 민석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뭐요? 우리 결혼할 생각 있어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수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결혼할 생각 없어요. 뭐? 저는 자유로운 삶을 좋아해요. 결혼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저랑 왜 사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별개예요. 수미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당신 때문에 이혼했어요. 그건 수미 씨가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뭐? 민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미 씨, 저는 처음부터 솔직했어요.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죠.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예요. 수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이 사람한테 왔는데 며칠 후 수미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석이 20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야. 이혼 6개월 후 수미는 민석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민석 씨,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결혼하거나 아니면 헤어져요.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헤어지죠. 뭐? 수미 씨,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좀 지겨워요. 지겹다고. 네, 수미 씨 너무 집착하고 의심하고 피곤해요. 수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 저는 당신 때문에 25년 결혼을 버렸어요. 남편도 가족도 다 버렸다고요. 그건 수미 씨 선택이에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민석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원래 유부녀들이랑만 만나요. 재미있거든요. 뭐? 유부녀들은 순진해요. 칭찬 몇 마디에 넘어가고 명품 몇 개 사주면 뭐든 해주고. 수미는 충격에 떨었습니다. 저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 아니요. 서로 좋아서 만난 거죠. 근데 이제 끝난 거예요. 민석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 집 전세는 제 명이니까 수미 씨가 나가주세요. 2주 안으로. 뭐? 그리고 제가 사준 명품들 다 두고 가세요. 제 돈으로 산 거니까. 민석 씨, 그럼 안녕히 계세요. 민석은 문을 나갔습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수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차갑게 대했습니다. 수미야, 미안한데 우리 집은 안 돼. 왜? 우리 20년 친구인데. 솔직히 말할게. 너 남편 친구랑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다들 알아.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너무해. 너무한 건 너야. 25년 결혼 버리고 불륜한 거.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수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수미는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진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기, 나 좀 힘든데 만날 수 있어? 왜? 민석이가 나를 버렸어. 진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여보, 수미야, 너는 25년 결혼을 버리고 내 친구랑 바람 폈어. 나한테 돌아올 자격 없어. 제발, 나 정말 후회해. 잘못했어.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여보, 제발.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미는 울면서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좀 힘들어. 집에 좀 갈 수 있을까?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왜? 엄마인데. 엄마가 우리 가족 다 망가뜨렸잖아요. 아빠도 버리고 우리도 버리고. 민호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했지만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우리 가족 망가뜨렸어요. 수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수미는 5억 원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월 50만 원짜리 작은 방.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수미는 매일 울었습니다.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할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수미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치료받을 의욕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 어느 날 수미는 우연히 진수를 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진수는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하며
장을 봤습니다. 수미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진수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구나. 수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남편도 아들들도 행복도. 6개월 후 수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악화되었고 체중은 10kg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52세 여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재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쓰면서 6개월간 6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재산 5억 마이너스 600만 원 4억 9,400만 원. 하지만 돈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외로움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수미는 다시 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줘. 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만나자. 수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보가 나를 용서해 주려나.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진수는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새로 산 것 같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반면 수미는 초라했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옷도 낡았습니다. 여보, 수미야,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수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진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왜?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민석이는 날 이용만 하고 버렸어. 그럴 줄 알았어. 민석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알았으면 왜 말 안 해줬어? 진수는 비웃었습니다. 말해줬으면 들었어? 너는 그때 민석이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잖아. 수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계속했습니다. 수미야, 너는 25년 결혼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나를 배신했고 아이들도 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수미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잘할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미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 왜? 너를 다시 믿을 수 없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안 그럴게. 절대 안 그럴게. 진수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미야, 나 새로운 사람 만났어. 수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응, 좋은 사람 만났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누구야? 너는 알 필요 없어.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미는 울먹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나는. 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미야, 너도 나를 버리고 민석이 선택했잖아. 나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하지만 이제 그만 연락해. 우리는 끝났어. 진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미야, 한 가지만 말할게. 뭔데? 너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 너는 돈과 겉모습만 봤어. 민석이가 부자고 멋있으니까 선택한 거잖아. 아니야. 맞아. 나는 평범한 월급쟁이였어. 민석이처럼 200억도 없고 별장도 없어. 하지만 나는 25년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나를 무시했고 결국 배신했어. 여보, 이제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야. 너는 너 인생 살아. 진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수미는 아들들을 찾아갔습니다. 민호의 직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어머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 민호야, 엄마 좀 봐줘. 제발.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 창피해. 민호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집에 좀 가고 싶어.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엄마는 우리 가족을 버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알아. 나도 후회하고 있어.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민호야.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준호에게도 찾아갔지만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는 이미 우리 엄마 아니에요. 수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년 후 수미는 53세가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고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재산 사업 9,400만 원 마이너스 1년 생활비 1,200만 원 사업 8,200만 원. 돈은 있었지만 쓸 곳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일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진수를 버리고 민석을 선택했을까? 민석이는 날 이용만 했는데, 진수는 25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나는 정말 바보였어. 어느 날 우연히 진수의 SNS를 봤습니다. 진수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진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캡션에는 행복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가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나는 완전히 잃었어. 수미는 민석의 SNS도 봤습니다. 민석은 20대 여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났구나. 수미는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2년 후 수미는 5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병원에 갔지만 의욕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뭐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 재산 사업 8,200만 원 마이너스 2년 생활비 2,400만 원 사업 5,800만 원. 어느 날 길에서 진수와 여자친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여자친구를 보며 웃었고 여자친구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미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저게 내가 버린 남편이야.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수미는 참을 수 없어서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수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수미야? 여보. 나야. 우리 다시. 진수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 이분이 누구세요? 진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부인이에요. 아. 수미는 여자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요. 진수는 화를 냈습니다. 수미야, 이제 그만해. 나는 이제 내 남편 아니야. 하지만, 그리고 이분은 내 여자친구 이은주 씨야. 존중해줘. 은주는 수미를 보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미 씨, 힘드시겠지만 이제 놓아주세요. 수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싫어. 진수는 내 남편이야. 25년을 함께 살았다고.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미야,
내가 25년을 버렸잖아. 이제 나한테 집착하지 마. 여보, 그리고 이제 그만 나타나.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진수는 은주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수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모든 걸 잃었어. 3년 후 수미는 58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우울증은 악화되었고 이제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산 사업 5,800만 원 마이너스 3년 생활비 3,600만 원 사업 2,200만 원. 어느 날 수미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심각합니다. 우울증이 중증이고 영양실조도 있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수미는 치료받을 의욕이 없었습니다. 치료받아서 뭐해? 살아서 뭐해? 6개월 후 수미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되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보호자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없어. 병원은 수미의 핸드폰에서 비상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민호는 병원비 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단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쇠약, 영양실조.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날 수미는 거울을 봤습니다. 58세지만 70세처럼 보였습니다. 백발, 주름, 말라빠진 몸. 내가 이렇게 늙었나? 수미는 다시 한번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 입원했었어. 많이 아팠어.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힘들겠네. 여보, 나 정말 외로워. 제발 한 번만 봐줘.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수미야, 나도 안타까워.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이야. 여보, 수미야, 너도 너 인생 살아. 4억이 넘는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봐. 돈이 무슨 소용이야. 외로운데.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가족을 버렸잖아. 나 정말 후회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미야, 후회는 이미 늦었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여보, 그리고 수미야, 나는 이제 행복해. 은주 씨랑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은주 씨는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줘. 너처럼 다른 남자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아. 수미는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는 정말 끝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미는 핸드폰을 던지고 울었습니다. 58세 여자가 고시원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년 후 수미는 59세가 되었습니다. 민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석이 30대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석이가 결혼을? 수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더니 30대 여자랑은 결혼을 해? 수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였어. 민석은 처음부터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수미는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25년 결혼을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민석을 선택했을까? 진수는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민석은 날 이용만 했고 버렸는데 나는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5년 후 수미는 64세가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고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우울증, 고혈압, 당뇨. 병원을 자주 다녔지만 혼자였습니다. 재산 4억 2,200만 원 마이너스 5년 생활비월 100만 원 6천만 원 마이너스 병원비 2천만 원 3억 4,200만 원. 돈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수미는 마트에서 진수를 봤습니다. 진수는 여자친구 은주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수는 60세였지만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주도 55세 정도로 보였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게 내가 버린 사람이야.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진수와 은주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요.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삼겹살 어때? 좋아요. 두 사람은 다정했습니다. 수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저런 행복을 버렸어. 며칠 후 수미는 아들 민호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29세가 되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미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결혼 축하해.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도 결혼식에 갈 수 있을까?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초대 안 할 거예요. 왜? 나 엄마인데. 엄마는 우리 가족을 버렸어요. 결혼식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하고 싶어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늦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미는 울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미는 결혼식장 밖에서 멀리 지켜봤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아들 민호, 예쁜 신부, 축하해주는 사람들, 그 중에 진수도 있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하지만 수미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나는 참석도 못하네. 수미는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2년 후 수미는 66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치매입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수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혼자 치매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월 200만 원. 하지만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자주 방문했지만 수미는 혼자였습니다. 환자분, 가족은 안 오세요? 없어요. 간호사는 동정의 눈빛으로 수미를 봤습니다. 1년 후 수미는 67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 치매로 인한 합병증, 요양병원에서 혼자.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민호와 준호만 왔고 친구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셨어요? 민호는 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25년 결혼을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불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가시는 거예요. 민호는 절을 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수는 조문을 왔습니다. 은주와 함께. 수미, 편히 쉬어. 진수는 관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후회했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진수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수미의 유산 3억 원 요양병원 비용 제외.
민호와 준호가 나눠 가졌지만 두 사람은 그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 기부하자. 응, 그래. 두 사람은 3억 원 전액을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써주세요. 10년 후 진수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은주와 재혼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손주들 온대요. 그래, 좋네. 민호와 준호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그럼, 은주 덕분에 정말 행복해. 진수는 은주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요, 은주 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민석은 70세가 되었습니다. 30대 아내와 결혼했지만 5년 만에 이혼당했습니다. 당신 너무 늙었어요. 저는 더 젊은 남자가 좋아요. 민석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여자를 이용했구나. 이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민석도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